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총기 제작 업체 콜트. 여러분도 콜트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콜트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상남자의 낭만이 폭발하는 리볼버. 콜트 싱글 액션 하미로 희대의 성공을 거둔 바 있고, 미국 총기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콜트사가 우여곡절 끝에 체코 회사에게 넘어갑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콜트의 역사와 앞으로의 운명,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아봅시다. 콜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세뮤얼 콜트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1836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볼버 권총이라는 걸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어요. 근데 이 리볼버라는 개념이 콜트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선원이었는데 선원 일을 하면서 영국, 유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미 영국에서 어떤 리볼버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총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미국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 쓸만하겠다라고 좀 개량을 해가지고 발전시킨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콜트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있었어요. 언플을 통해서 마치 리볼버의 어떤 발명자인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언플 실력에 비해서는 새로 만든 총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한번 망했다가 1850년대에 가서야 재기를 했는데 그땐 정말 대성공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만든 리볼버 권총은 막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특히 남북전쟁을 벌이면서 회사 사세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군에서의 주문이 딱 끊기니까 한동안 좀 어려워지고 전쟁 끝나기 전에 이 콜트 본인도 사망을 하고, 하지만 1873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탄생을 합니다. 자, 이제 서부 음악 하나 틀어주세요. 빠라바라바. 그렇지, 세르지오 레오네. 콜트면 뭐다? 콜트 싱글 액션 아미 혹은 피스메이커. 금속재 탄피를 이용한 현대적 탄약을 도입한 후장식 리볼버. 또 재밌는 게 이것도 매스컴의 지명도 덕분인 게, 사실 콜트 싱글 액션 아미는 이 금속재 탄피를 이용한 최초의 권총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콜트는 이 분야에서는 되게 늦었어요. 이미 1850년대에 스미스 웨스턴 같은 경쟁자들이 시작을 한 거에 더 늦게 뛰어든 셈인데,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워낙 구조가 단순하고 터프하니까 미군이 제식으로 채택하고, 무엇보다도 서부 영화에서 엄청 많이 뜹니다. 그래서 또 지명도가 높아진 게 있어요. 기병대용으로 7.5인치 총열이 나온 것도 있고, 포병대용으로 5.5인치, 그 다음에 민수용에 4.74인치 등등. 1890년대는 더블 액션 리볼버도 미군에 납품을 하고, 하여간에 콜트는 계속 발전을 하다가 1911년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흔히 45구경이라고 얘기하는 콜트 M1911 거버먼트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50년대에 콜트 파이슨 같은 명작 리볼버도 만들고. 혹시 쏴보셨나요? 쏴봤죠. 느낌이 재밌어요. 현대 총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불편함. 한 발 쏠 때마다 무조건 이거 해야 되고, 이게 또 끝내주는 게 다 6발을 다 쏘죠. 그러면은 탄피를 튀겨서 탄창 뒤에 문이 있어요. 그 게이트를 열고 한 발 하면 6번 이렇게 다 한 발씩 뽑고, 총알을 또 한 발 넣고, 총알 다 넣는데 한 2-30초 걸리는 것 같아요. 6발 넣는데. 콜트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몇 번 사실 경영위기를 겪었는데, 그 중 하나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군납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진짜. 특히나 제식 권총인 콜트 1911 몇십만 정을 납품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종 총기들을 또 제작해서 납품했으니까 돈을 번 건 좋은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남은 계약이 다 캔슬이 돼요, 거의. 그러면서 경영 위기가 한번 닥치지만, 이때 콜트 경영진이 크게 한번 지른 게 있어요. 뭐냐? 아말라이트라는 작은 회사가 만든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상한 총이 있어요. 이거 어쩌면 상품성이겠다 싶어서 샀어요, 권리를 다. 그게 M16이에요. M16 대박이 터졌습니다. 베트남전 하면서 정말 100만 단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미군에서 납품을 하고, 베트남에서 납품을 하고, 심지어 군사원조로 한국에도 들어가고 등등. 하여간에 이걸로 콜트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총인지 솔직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제가 M16과 AK-47 비교까지 했어요. 하여간에 콜트는 M16 시리즈를 대량으로 납품하면서 큰 이익을 챙기고,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군용 소총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성공이 독이 된 회사가 많아요. 하필이면 콜트는 이게 독이 됐습니다. 아주 큰 독이 됐어요. 1980년대 미군이 차기 권총을 선정할 때 콜트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못 냈어요. 후보를 냈지만 초기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5년에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안정적인 군납에만 의존하던 회사, 그런 회사의 경영진이 이익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한마디로 원가 절감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반발을 하고 1985년부터 파업에 도입을 합니다. 이게 몇 달을 갔냐? 반년? 7개월? 1년? 60개월! 5년 동안 회사의 생산에 차질이 크게 빚어집니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냐? 이게 원래 콜트는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신형 제식소총인 M16A2 이거를 납품하면서 또 꿀을 빨았는데 문제는 미군이 2차 생산 분량을 계약해야 되는데 뿔이 났어요. 파업하고 납품 늦고 게다가 품질 관리 과정에서 굉장히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FN사의 미국 현지 법인이 M16A2의 2차 생산분 물량을 낚고 채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코네티컷 주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해체는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부터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 경영진들이 그런 데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펀드들의 손을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신제품 연구 개발은 안 하고 원가는 절감하면서 이익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수시장에서는 점점 더 외면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1994년에 또 하나의 걸작을 내놓습니다. 바로 M4 카빈. 이 M4 카빈 납품 덕분에 콜트는 기사회생을 하고 2001년에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콜트는 이제 부활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M4 카빈 납품이 확 늘었거든요. 근데 망할 회사는 망합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빠져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회사는 적자고 주주들은 배가 부르고 사장님은 보너스 챙기고 참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콜트는 규모에서 탑 10에도 들기 힘든 그 정도가 돼버리고 게다가 이제 주력 상품인 M16 계열 총기도 민수시장에서 더 이상 콜트의 어떤 달러 박스가 못 돼요. 왜냐? 1980년대 M16에 독점적 특허가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해서 클론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쏟아지는데 더 문제가 클론들이 더 싸면서 품질도 괜찮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은 뭐 점점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M4 카빈 납품 권한도 2013년에 FN한테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었던 달러 박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2016년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의 빚을 진 상태로 법원에 또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갑니다. 2017년부터 재건 과정에 들어가서 잠시 부활의 조짐이 보였어요. 했는데 또 애군이 닥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수용 총기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총기 규제를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총기 규제 안 하는데 굳이 막 급하게 살 필요가 없네? 총기 시장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참 이런 아이러니까. 그래서 2019년에 이르면은 주문을 받아도 만들 돈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제 어느 정도냐? 너무 신용이 없으니까 납품업체들이 부품을 안 팔아요. 돈 안 주면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가면 이제는 정말 막장이 아니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체코의 CZ 그룹입니다. CZ그룹 모태가 CZUB라는 회사는 1930년대 중반에 일종의 국영업체적인 성격으로 만든 회사예요. 이게 공산주의 시대는 어떤 국영 조병창 같은 역할을 했고요. 체코는 이미 18세기, 17세기부터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원일 때는 어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중요한 총기 생산 거점 중 하나였어요. 공산화된 뒤에도 소련과는 나름 어떤 별개의 독자 총기 노선을 걸으면서 수출에서 적극적인 나라였어요. 심지어 동유럽 공산국가들 중 유일하게 AK를 안 썼어요. 독자 개발한 소총을 썼지. 그리고 75년에는 CZ75라는 우수한 권총을 개발하면서 이게 대성공을 거뒀어요. 어느 정도냐? 90년까지만 해도 공산국가니까 서방 국가들 중에 이 총을 수입 안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도 30만 정을 넘게 만들었어요. 북한의 김정일도 이 총을 보고 너무 좋다고 감명받아가지고 이걸 모방해가지고 백두산 권총이라고 생산을 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화 된다면 어떻게 됐냐? CZ75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지금은 세계적인 총기 업체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연구 개발에 적절하게 투자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민군 시장 모두에서 착실하게 성장세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망할 뻔했던 미국의 작은 권총업체 댄 웨슨을 인수해가지고 그 외 몇 개 업체를 새로 만들거나 인수하면서 CZ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착실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 두 회사가 꽤 오래전부터 연이 있었다고. 예. 1990년대 끝 무렵, 즉 20년 조금 넘게 전에 콜트하고 합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OEM 관계였는데 콜트가 원하는 권총을 만들어서 콜트의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한다 이런 계획이었죠. 근데 이 콜트가 중간에 민수시장 이거 귀찮고 힘든데 왜 해? 하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결국 이 CZ에서 콜트에 납품하는 건 800자루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둘 다 같이 잘 될 수 있었는데 아주 참 에휴.
자, 그리고 2020년 11월 CZ그룹과 콜트의 매수 협상이 시작되고 2021년 1월 CZ그룹이 콜트를 매수할 준비가 거의 막바지 단계다라는 어떤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에는 매각 협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장님은 좀 아쉬우실 수도 있겠어요. 콜트에 대한 향수가. 아니 20년 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향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도 그 그지 같은 꼴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아유 정말 아마 콜트가 뭘 내놓고 어떻게 안드로이드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콜트 경영진들보다.